뭐 10,000포인트 넘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기의 순환 자체를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내년 중반에 안녕하세요. 박종원의 경제한방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 여러 가지 쏟아지는 이슈들 때문에 흔들리는 투심, 불안해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주식시장의 생리를 좀 더 알고 대처한다면 좀 더 잘 대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그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해 오신 베테랑 애널리스트 KTB투자증권의 김한진 수석연구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에 오셨는데 그 사이에 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이 특별히 힘든 구간이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원래 우리나라 증시가 이런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우리나라 증시가 뭐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아, 원래 이렇게 흔들리는 특성이요? 주식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원래 많은 투자 상품이고요. 미국 주식도 만만치 않게 변동성이 큰데 최근에 뭐 팬데믹 기간 이후에 변동성이 조금 줄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투자하신 분들은 원래 변동성이 없는 게 주식시장의 기본 생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좀 이례적인 상황이고요. 지금 팬데믹 기간 중에 돈도 많이 풀리고 경기도 좀 회복되면서 원래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더 컸습니다. 네. 원래 우리나라가. 네, 네. 네. 또 변동성이 크면 또 어떻게 보면 돈 벌 기회가 더 많았다라고도 볼 수 있네요. 내려갔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팔고. 네. 하지만 뭐 어수선한 장세, 네. 뭐 여러 가지 대외 변수에 많이 휩쓸리고 또 기업 어닝 자체가 사실은 해외 변수, 뭐 네. 환율이라든지 또 해외 경기 이런 데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닝의 변동성이 좀 큰 편입니다. 네. 그래서 주가의 변동성도 크고요. 특히나 작년에 뭐 1,490포인트에서 지금 주가가 120%, 네. 2.2배 올랐거든요. 그렇죠. 엄청나죠. 그리고 네. 코로나19 이전 수준 뭐 작년 1월, 네. 1, 2월 2,100이었을 겁니다. 네. 거기서 한 60% 올라 있죠. 지금 3,000포인트면.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적지 않게 올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숨고르기, 네. 이런 것은 뭐 예정된 수순이었죠.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코스피 지수대로 보면 한 3,100 이상에서 사신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금 이제 3,100을 아직 채 넘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 이게 대세 하락장이 시작된 건지 또는 박스권인지, 아니면 앞으로도 여전히 상승 가능성이 남아 있어서 정말 참고 견디면 좀 더 좋은 날이 올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저는 뭐 한 2040년 정도 뭐 10,000포인트 넘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0포인트가 넘어서요? 네. 우리나라 명목 경제 성장률, 실질 경제 성장률에 물가 상승률을 더한 값이 네. 한 뭐 4%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성장률이 한 2, 3%만 꾸준히 나와도 네. 뭐 한 20년 후에는 10,000포인트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단기적으로가 문제인데 앞서도 이제 주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기술적 조정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한국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뭐 조금 길어지면 뭐 내년 봄까지 저는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다가 내년 중반 정도, 내년 여름 정도에 뭔가 위든 아래든 방향이 잡힐 것 같습니다. 위든 아래든? 네네. 아니, 그건 지금 이제 계속 주식을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약간 걱정되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아래면 안 되잖아요. 네. 위로 올라가야 네. 지금 이렇게 참고 견디고 지금 인내하는 게 나중에 좋은 과실로 돌아올 텐데, 그러면 지금 현재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쪽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보세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위쪽 방향으로 보고 있고요. 뭐 내년 뭐 중반 정도에 아래쪽 확률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아래쪽 확률은 사실은 세계 경제가 뭐 디플레이션, 경기 침체로 꼬꾸라지는 시나리오거든요. 네. 그래서 어닝 사이클도 완전히 망가지고, 뭐 그래서 지금으로서 그걸 예상해서 지금부터 주식을 줄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한 70% 이상의 확률로 내년 중반에 우상향 어떤 추세가 잡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 중반에 우상향. 네. 다만 뭐 짧게는 연말까지, 뭐 좀 길게는 내년 뭐 봄 언저리 상반기까지는 조금 방향성보다는 뭐 오락가락하는 좀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나라 증시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 해외 증시도 전부 다 좀 네. 조정 구간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네. 최근의 모습을 보면
미국은 뭐 인플레이션에다가 뭐 고점 논란에 뭐 경기 피크아웃 논란에 온갖 논란들을 다 지금 이겨내고 S&P 지수가 이제 오늘 녹화하는 날 기준으로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지금 현재 고점 대비 한 8% 이상 여전히 조정을 받은 상태거든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도 그러면 우리나라처럼 약간의 조정이 올 수 있는 구간에 언젠간 진입할 수 있고 좀 이 디커플링 된 게 좀 바뀐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조금 뭐 안타깝지만 내년 중반 정도까지는 미국 경제가 조금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도 뭐 전체적인 이머징 또 한국 증시 대비로는 강세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적게 떨어지고 네. 올라가는 장세면 조금 더 올라가고 네. 미국 증시가 좀 유리해 보인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 요즘에 실적 시즌이니까 다들 보셨겠지만 S&P 500 정도의 기업의 한 30% 이상이 테크 기업, 혁신 성장 기업인데 이 기업들이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에 훨씬 더 파워가 세졌습니다. 어닝 파워도 세지고 시장에 대한 지배력도 세지고 네. 뭐 빵류죠. 이런 기업들이 또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다른 업종에 비해서는. 그리고 금리가 올라가는 슬금슬금 올라가는 기간이기 때문에 경기는 회복되고 금리는 올라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판가 상승을 할 수 있는 인상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 지배력이 있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많죠. 그리고 금융주도 뭐 소비재 일종인데 미국 금융주가 IB든 커머셜 뱅크든 일반은행이든 시장 지배력이 전 세계적으로 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등등이 소위 K자 경기 회복에 상단의 K자를 만들고 있다. 이 기업들이. 반면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뭐 이런 뭐 좋은 기업들이 많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의 구성 비중을 보면 미국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글로벌 기업들이 작은 상태이기 때문에 비중이 그런 데서 이제 주가의 차별화 또 주가의 차별화를 가지고 오는 어닝의 차별화가 좀 내재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 말씀하셨던 게 내년 중반이라고 해서 변화가 있을 것 같지 않아서 약간 걱정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게 판매가를 말씀하시는 거죠? 아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판매가를 얼마든지 올릴 수 있고 더군다나 인플레이션 시즌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러면 기업들이 대부분 다 이 가격의 전가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 중반이 됐을 때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더 불리하고 미국 기업이 계속해서 내년 이후에도 지금처럼 더 높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어떤 양극화 현상이 더 심해질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뭐 그 이후에도 뭐 당분간은 뭐 가시적인 기간 2022년 지나서 23년 정도까지는 미국 기업이 만약에 시장이 좋다면 미국 주식시장의 수익률이 조금 더 양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당장 이제 2040년도 말씀해 주시고 내년 여름 이후에 이제 반등 가능성도 70% 높다고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아마 주식 투자자분들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놓고 보면 코스피가 이제 떨어졌다가 이제 3,000선을 회복한 게 이게 기술적 반등인지 아니면 정말 진짜 반등이어서 앞으로 이제 반등장이 조금 올 건지 지금 당장 아주 단기적인 시각에서 되게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좀 개인적인 시황 의견은 박스권 장세, 방향성이 없는 그래도 뭐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는 의외로 코스피가 잘 버텨주고 있다. 뭐 보통 많은 분들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아 이렇게 좀 짜증을 내겠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잘 버텨주네, 맷집이 세네. 뭐 미국 증시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그런대로 뭐 올라가는 종목도 한쪽에서 나오고 짧지만 순환매도 나오고 그래도 하단이 지지되는 그런 코스피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뭐 한국 기업들이 뭐 전체적으로 글로벌 경기를 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세계 경기가 확장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수출 전망이라든지 수출을 또 좌우하는 세계 교육 이런 것들이 뭐 우상향을 지금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의 어떤 그 이익의 모멘텀, 뭐 성장률의 모멘텀 이런 것들은 조금 실망스럽지만 약간 차분하지만 그래도 방향성 자체는 뭐 또 우상향이 아니냐라는 거죠. 경기나 기업이익이나. 그래서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진단하고 있고요. 뭐 유동성 요인도 뭐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금리를 앞으로 인상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뭐 주가가 유동성 때문에 무너질 정도로 지금 유동성 환경이 급격하게 악화되는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럭저럭 버틸 수 있다라는 것만 해도 그 이후에 주식시장의 어떤 그 희망이 엿보이는 그런 국면 아닌가. 네.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요즘에 증시가 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굉장히 잘 버틴다라는 생각도 네. 저도 한편에서 있는데 동시에 약간 한 가지 이제 걱정되는 건 내년에 경기 확장 국면이 미국이 계속 돼줘야만 이제 모든 전제가 다 네.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네. 경기가 미국에서도 이제 피크아웃, 즉 고점을 네. 찍고 경기가 생각보다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 미국의 실제 성장률도 기대치보다 자꾸만 낮아지는 네. 현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내년에 진짜로 세계 경제가 좋아지는 건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래도 그 정도는 믿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것도 약간 불안한 건지 진짜 피크아웃이어서 고점을 찍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건지가 약간 네. 걱정인데요. 저는 2023년 정도까지는 세계 경기가 확장 국면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가령 미국의 실업률을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텐데요. 지금 실업률이 뭐 5% 아래로 이제 내려와 있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좀 다른 금융위기나 이런 여러 가지 사건하고는 좀 다른 게 기업의 부도율이 굉장히 낮게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일종의 자연재해성 어떤 쇼크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적인 일자리 수가 빠르게 회복된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뭐 금융기관들이 기업들이 대규모 뭐 구조조정을 했다든지 이런 사건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뭐 재정정책이나 통화정책은 굉장히 많이 풀었기 때문에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일자리 창출이 뭐 70만 개에서 뭐 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실망을 주는데 사실은 월간 일자리가 한 20만 개에서 30만 개 정도만 꾸준하게 창출돼도 내년 지나서 후년 2023년 초에는 완전 고용에 들어갑니다. 경기가 너무 빨리 회복돼서 문제인 거지 경기 회복 추세가 그렇게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어수선한 요인들로 인해서 경기 확장 사이클이 훼손될 가능성은 조금 낮아 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글로벌 경제기관들도 예측기관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연준이나 네. 아니면 뭐 제니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이 일시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봤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물류 대란도 일어나고 중국에서 전력난도 일어나고 하다 보니까 내년까지도 이 인플레이션이 계속될 수 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네. 좀 입장을 좀 바꿨잖아요. 네. 이런 어떤 인플레이션 때문에 혹시라도 지금의 경기 확장 국면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경기 확장 추세가 뭐 훼손된다라기보다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제 성장률의 눈높이가 조금 낮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내년도에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4.5% 정도 보는데요. 올해 마이너스 성장해서. 그게 이제 4.5가 아니라 뭐 한 4.3이나 4.2 이렇게 좀 내려갈 수 있고 선진국 경제 성장률도 내년에 3.9를 지금 보고 있는데 뭐 그게 한 3.8이나 한 3.6 정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플레이션 요인 때문에. 기업 어닝도 코스트 요인들이 비용 요인들이 지금 인플레이션 요인 때문에 지금 기업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에 기업의 어닝 사이클도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 뭐 약간 낮아질 수 있지만 이거는 원래 목표치, 기대치가 높았던 데에 대한 반납 효과지 전체적으로 경기가 하강되는 이제 그런 측면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른 의미인 거고요. 네. 개념이 좀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자산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게 문제고 또 밸류에이션이 적지 않게 비싼 게 문제고 이런 것이 문제지 경기 자체, 뭐 경기의 순환 자체를 너무 의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세계 경제가 이제 새로 맞이할 국면은 위드 코로나인 것 같은데요. 위드 코로나와 이제 앞으로 주가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 코로나를 극복할 줄 알았는데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변수를 맞이한 거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뭐 확진자 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잡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영국이나 이런 사례도 이렇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앞서 이제 모두의 내년 중반에 좀 갈림길이 뭐 좀 분기점이 예상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이제 본격적인 진검승부가 내년 중반에 이제 약간 디플레이션 기조로 빠질지 경기 확장이 물 건너가듯이 이렇게 될지 아니면 뭐 금리 상승, 물가 상승을 이기고 사실은 뭐 경기가 좋으니까 뭐 금리 인상하고 물가도 상승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아주 쿨하게 받아들이면서 2016년부터 2019년 뭐 코로나19 직전 2020년 초까지 금리가 안 올랐냐? 금리 올랐거든요. 물가도 그렇죠. 오르고 네. 2016년에서 19년까지는
금리 인상의 양적 긴축까지 했습니다, 연준이. 그렇죠. 예, 그런데도 주가가 뭐 계속 올랐었지 않습니까? IT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혁신 성장 기업들의 어닝 파워가 네. 그때 굉장히 셌기 때문에 그런 양호한 주가 퍼포먼스를 기록했는데요. 네. 이번에도 이제 그런 길을 이제 다시 데자뷰할지 아니면 이제 이번에는 세계 경제가 이제 인플레이션 앞에 무릎을 꿇을지 네. 그거를 지금 예단하기는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네. 연말 연초 이런 경제 지표를 좀 관찰하면서 내년 중반 이후의 방향성을 조금 다시 논의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과연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올 연말 그리고 내년 1분기에 가져갈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음 편에는 좀 더 구체적인 개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고요. 잊지 말고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뭐 꾸역꾸역 뭐 안 벌릴 것 같은 돈을 또 번다.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럼 가장 좀 합리적인 저평가 종목이 아닌가.